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 사례 37번째로서 건축과 토목법령의 진입로 그리고 건축법과 도시계획 관련된 진입로의 차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회에 걸쳐서 살펴본 현황도로 제4장 건축 토목 법령의 진입로 차이와 도시계획 진입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은 제 책 맹기탈출 건축과 도로에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개인이 소규모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때에 그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는 공도 성격이어야 하고, 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대형 사업단지 안의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는 사유라 하더라도 공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 허가에서 건축물의 진입로는 사유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누구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인데, 이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건축법 도로의 지정은 허가권자의 원칙적 의무인데 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진입로가,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진입로가 사유이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도시계획으로 조성되는 사업단지 내의 사유도로도 공도로 해석하지 않은 지자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건축허가에 의제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조정 허가를 먼저 받으면서 만들어진 사유도로는 그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산지조정 허가에서 진입로는 기존도로냐 현황도로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개발행위나 산지조정 허가가 독립적으로 먼저 받게 되면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미 공도 이상의,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이상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이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허가 공무원 및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 지침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4장에서 건축 토목법령의 진입로와 도시계획 진입로 정리에 대한 것은 지난 9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의 진입로 차이, 두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의 진입로 차이, 세 번째 시간도 건축법의 도로와 개발제한구역법의 진입로 차이, 네 번째는 건축법 도로와 공원녹지법의 진입로 차이, 다섯 번째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공원녹지법의 완충녹지의 진입로 차이, 여섯 번째는 건축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금은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으로 만들어진 진입로 차이,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건축법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보차 혼용 통로의 차이,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건축법과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의 진입로의 차이, 그리고 9번째는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의 진입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지난 시간 보시고 그 9개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가 배타적 이용이 명확한 것, 단지 내 도로를 말합니다. 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사유라도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설된 도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고, 이미 개설된 도로는 기존의 허가 신청서 등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근거를 찾아서 그 사유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 의무는 허가 신청자에게 있는데, 이때 허가권자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기부를 요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만들으라고 지자체장에게 권리 및 의무를 국토계획법이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 등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에서 대지를 개발하면서 그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은 그 진입로의 공공성 때문이므로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소권의 제한이 그 허가에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나 보존산지 등에서 있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산지조정 허가 등 그런 허가에 들어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법의 진입로와 국토계획법의 진입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진입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법의 진입로 규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든 형질변경 허가로 이루어진 진입로는 그 허가에 공공성이 내재된 기반시설이므로 그 형질변경 허가에서 아예 배타적 사용소유권의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합법적으로 지목이 도로로 바뀐 사유도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인정받는다면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허가 처리는 상당한 혼란과 불공평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 등이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그 외곽에 설치한 시설녹지, 시설녹지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녹지라 그 말인데,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나누어지는데 공원녹지법, 도시 및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녹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이익과 불공평을 없애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공원녹지법의 진입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을 지정하거나 기존의 취락지구 등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4차선 도로 주변에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때 지정 전에 이미, 그러니까 시설녹지를 지정하기 전에 이미 건축물 또는 토지의 통행로가 있다면 그 통행로는 대체도로 또는 지목이 대인 경우는 이면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서 기존의 건축물 소유자가 또는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기존의 통로를 없애면서 만들어준 대체 도로는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이므로 공원녹지법을 해석함에 있어 대체 도로는 기존의 통로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대체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또는 허가청이 승인한 대체 도로인데도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돼서 환지된 곳의 모든 도로는 모두 공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 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목적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가 기본인데, 자, 도로가 공도 성격이 아닌 사용 승낙이 필요한 도로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건 구획정리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환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 구획정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결정될 당시에 이미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보차 혼용 통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 공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곳은 분명히 그 사유지 소유자가 공공성이 있는 도로로 지목을 바꿀 때는 소유자,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틀림없이 법령에 의한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지목이 된 자기 토지를 도로로 바꿨을 리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런 도로도 공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목이 도로인 구획정리 사업에서 결정된 도로에 연결된 사유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면 그 도로도 공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보차 혼용 통로는 사유라고 하여도 모두 공도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모두 수용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보차 혼용 통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보차 혼용 통로가 국유가 아니고 환지 사업이거나 아니면 재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만들어진 지구단위 계획에는 진입로를 수용을 통해서 또는 채비지 성격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차 혼용 통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차 혼용 통로도 공도의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의 수많은 개발 법령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업단지는 그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의 도로가 기존의 마을길과 연결을 돼 있다면 그 외부 도로와 기존 마을길과 연결에 대해서 끝까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행정지도 또는 도로 관리할 책임이 허가권자한테 있는데도 허가도 소홀히 했지만 준공시에 기존의 마을길 이용자의 권리가 충족됐는지 확보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 산지존형 허가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 등이
일반 공유 통행로가 된 경우에는, 즉 그 도로에 접한 여러 필지 소유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마을길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거나 또는 그 개설된 도로에 건축물 또는 토지가 접해 있어서 공도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이 들어있다고 해석할 시점이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법원도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권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많은 현황 도로가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각종 허가서 및 허가 신청서를 지금이라도 잘 분석하고,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서 현황 도로가 사유이라도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그 공익성을 찾아서 지금부터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또 그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서라도 국가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 합법적인 모든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용 승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